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거북시장에 꽃을 사러 온 염정숙입니다. 제 주위를 보면 실감하거든요. 나라빚이고 국민들이 굉장히 책임감이 무겁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실감해요. 물가는 2배, 3배? 없는 서민들은 진짜 힘들어요. 있는 사람들은 부를 더 창출하고 서민들이 더 가계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자도 은행 빚도 지금 갚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변동금리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차라리 이율을 정부에서 낮춰서 고정금리로 가서 서민들이 갚을 수 있게끔 정부에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가장이 직업을 잃게 되면 또 은행에서 집담보로 대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지 않을까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 시장의 소리는 거북시장에 꽃을 사러 나오신 염정숙 씨의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물가는 3배까지 오르고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지는데 정부가 나서서 경제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 이런 것이었죠. 새누리당의 여성 우선 공천 공정합니까? 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5107님께서는 예스라고 적어주셨네요. 아무래도 여성 의원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배려하는 것 아닌가요? 대학 들어갈 때 농어촌 학생들 배려하는 것처럼 필요하니까 생긴 제도 아닐까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다음에 4437님께서는 노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왜 성별이 공천을 우선으로 받을지 안 받을지 구분짓는 선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남녀평등을 중요시하는데 불평등하다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우려되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기셔도 됩니다. 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즐거운 스포츠 소식부터 들어보고 넘어가죠.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이은경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신수 선수 이야기부터 해주시죠. 아주 오늘 그냥 멀티 안타에 끝내기 득점까지 기록했죠? 네, 사실 어제 이제 소식 전해드리면서 네. 개막전에서는 무안타로 부진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러셨죠. 예, 오늘 시즌 2번째 경기에서 곧바로 부진해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네. 예, 오늘 열린 그 텍사스와 필라델피아 경기에서요,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 1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장을 했고요. 3타수 2안타 2득점으로 팀의 3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오늘은 4사구 2개를 얻어내면서요, 총 4차례 출루를 하면서 별명이 출루 머신이죠. 이 이름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네. 텍사스 이적 후에 메이저리그 첫 안타는 오늘 첫 타석에서 나왔는데요. 상대 투수 AJ 버넷 상대로 7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직구를 받아치면서 중전 안타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3회에는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를 했고요. 네. 7회에 좌전 안타, 이 왼손 투수를 상대로 또 의미 있는 안타를 치면서 홈까지 나중에 밟으면서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대2 동점이던 9회에는 볼넷으로 출루한 뒤에 벨트를 끝내기 안타 때 홈을 밟으면서 이 3대2 승리를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추신 선수 오늘 경기 후 인터뷰에서는 내 할 일 다 한 것 같아서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오랜만에 배구 소식도 좀 얘기해 주시죠. 프로배구 챔프전에서 삼성화재가 우승까지 1승만 남겨뒀네요.
예, 어제 그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 3차전이 열렸는데요. 예. 여기서 삼성화재가 현대캐피탈 3대 0으로 이기고 시리즈 2승 1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제 남은 경기에서 삼성화재가 1승만 더하면 우승 확정이 되는데요. 프로배구 최고의 라이벌인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 사실 이제 올해 4시즌 만에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챔프전에서 만났는데요. 이 4년 전에 챔프전에서 만났을 때 삼성화재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차전부터 현대캐피탈이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네. 양상이 좀 다르게 가나 싶었는데 삼성화재가 1패 후 내리 2연승을 따내면서 네. 지금 현재 아주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했습니다. 네. 삼성화재 레오가 어제 3차전에서만 32점 혼자 뽑아냈고요. 반면에 현대캐피탈은 범실 25개를 쏟아내면서 흔들렸는데 김호철 현대캐피탈 감독은 이 서브가 안 좋았기 때문에 2, 3차전 졌다.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차전은 내일 천안에서 열립니다. 네. 이번에는 축구의 박주호 선수 이야기 좀 들어보죠.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뛰고 있죠? 네네. 네. 박주호 선수가 사실은 수비수라서 이렇게 골 소식을 자주 전하거나 뭐 그런 선수는 아니죠. 요즘에 정말 잘 나갑니다. 네. 어제는 분데스리가가 뽑은 28라운드 베스트 11 수비수로 뽑혔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유럽 축구 전문 통계 사이트인 후스코어드닷컴이 발표한 2주의 유럽팀에서 베스트 이 왼쪽 수비수 풀백으로 뽑혔습니다. 네. 오늘 뽑힌 이 베스트 11이요. 프리미어리그, 독일 분데스리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그리고 이탈리아 세리에 A, 그리고 프랑스 리그앙, 이렇게 유럽 5개, 이제 5개 프로리그 대상으로 뽑은 베스트 11에 유럽 통틀어서 이번 주 제일 잘한 선수로 이름을 올린 거거든요. 네. 네, 박주호 선수 지난달 30일에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 무실점 수비 이끌었고요. 경기도 3대 0으로 이기는데 또 보탬이 됐는데요. 올 시즌 26경기에서 골 1개, 그리고 도움 2개를 기록 중이고, 뭐 여러 가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라서 지금 마인츠 투엘 감독 신임을 아주 듬뿍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기대가 더 커지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7분을 가리키고 있군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볼까요? 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여의도 봄꽃 축제가 열립니다. 서강대교 남단부터 여의도 북단까지 국회의상 뒷길과 엘림 주차장 입구부터 여의 하루 나들목 구간 양방면이 전면 통제가 됩니다.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요. 축제 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퇴근길 정체가 도심에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청파로, 용산소, 보건소에서 지금 축대 입구까지는 양방면이 정체입니다. 종로는 종로 3가부터 2가 쪽으로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편도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한강을 따라 동부가선도로 의정부 쪽 정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 성수 분기점부터 창동교까지 긴 구가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 도심 방면 수락 지하철부터 월계 1교 사이도 서행입니다. 내부 순환로 진행도 만만치 않은데요. 성산동 가는 길 기름 램프 이전부터 연희 램프까지는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고, 반대 성수대교 방면 성산 램프부터 정릉 터널을 지나는 데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남대로 여전히 남산 1호 터널 중간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는 정체 서행입니다. 도심 강남대로 신사역부터 영국 사거리까지도 양방면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승부.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의 불청객이라고 불리죠. 황사가 한반도로 몰려온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황사는 슈퍼 황사로까지 불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황사특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크다고 하죠. 미세먼지에 이어서 국민들의 호흡기 위협을 주고 있는 황사 좀 자세히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이승묵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생활이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네. 황사가 몰려온다고 하는데 이 황사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황사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 예, 뭐 황사는 잘 아시겠지만 그 중국의 사막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네. 그 우리나라에 이제 주로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어떤 기상 현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황사 발생 횟수가 2000년을 들어서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황사가 오면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경제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예. 예를 들면 2002년 3월에 같은 경우 굉장히 짙은 황사가 발생을 해서 예. 초등학교가 휴교도 하고 예.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어떤 정밀 산업체가 일시적으로 휴업도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의 좀 특이한 현상은 황사가 봄철에만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가을과 겨울철에도 발생을 해서 이제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 우리나라가 지금 속해 있는 지역이 편서풍 지역이기 때문에 네. 예, 중국에서부터 황사가 그 여름철 제외하고는 거의 계절에 관계없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황사에 도대체 어떤 물질들이 들어 있어서 그렇게 발생입니까? 주로 원래는 그 중국의 사막 지역이나 황토 고원 지역에서 이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그 토양 지각 성분들이 거의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토양 지각 성분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알루미늄이나 실리카, 철, 칼슘 같은 것들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황사가 그 특보나 이런 것들이 내리면은 이게 미세먼지 농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보통 미세먼지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탄소 성분이나 이온 성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방금 미세먼지 말씀하셨는데 황사하고 미세먼지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실은 지금 환경부에서 보통 정의하고 있는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예. 황사는 주로 이제 사막 지역에서 발생을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연적인 오염원에서 기인되는 현상이다. 예. 그리고 미세먼지는 주로 그 공장 지역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인위적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직경 10마이크로메타 미만의 입자상 물질이다 이렇게 네. 다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네.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같은 거예요 그러면? 같은 거죠. 예.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미세먼지 특보가 나간 것도 사실은 황사도 그 특보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황사 특보제를 할 때 보통 기준이 예를 들어 2시간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네. 1세제곱미터당 400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황사주의보를 발령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도 미세먼지 농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예, 이게 미세먼지하고 황사하고는 입자의 사이즈는 예. 크기는 사실은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사막 지역에서 발생을 했느냐, 예. 아니면 공업 지역에서 발생을 했느냐를 가지고 이제 특별히 이제 그 황사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요. 아, 예. 네네네. 네. 그러니까 입자의 사이즈도 결국 같은 건데 이게 같은 겁니다. 사막에서 날라왔느냐 아니면 공장에서 생긴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용어가 다를 뿐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 황사는 또 슈퍼 황사라고 그러니까 이게 또 뭔 소리인가 이게 싶거든요.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예. 특별히 이번에는 또 유독하답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이거를 슈퍼 황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스모그 황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이 현상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2005년부터 이미 나타났던 황사의 어떤 특이한 현상인데요. 네. 이런 황사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봤던 황사에 사실은 지금 중국발 스모그 영향들을 잘 아시겠지만 네. 그런 스모그가 합쳐져 있는 황사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스모그가 합쳐져 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지각 성분들에 더불어서 이제 중국의 대도시나 공업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 유독한 물질들이 예. 같이 섞여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황사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쁜 거죠. 네, 이게 더 나쁜 거죠. 더 결국은 나쁜 거죠. 중국발 스모그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 예. 굉장히 유독한 물질로는 이미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네. 이런 황사가 말이죠. 우리 몸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그 네네.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지 네네. 그런 거 설명 네네. 좀 해주세요. 네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모그 황사 혹은 뭐 슈퍼 황사 같은 것들은 우리가 미세먼지 말고 이제 초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하는 예. 이제 좀 더 작은 PM 2.5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이제 초미세먼지가 가지고 있는 건강 영향, 뭐 보통 잘 알려져 있는 호흡기계나 네. 심혈관계 관련 사망이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요. 네. 네, 특히 이제 주의를 더 요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스모그 황사나 슈퍼 황사는 네. 유독한 화학 성분들이 농도가 굉장히 높게 들어오기 때문에 예. 사실은 호흡기계나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예. 혹은 뭐 65세 이상의 노약자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어떤 그런 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뭐 예방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잘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기오염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오염원을 차단해서 관리를 하는 건데. 당연히 그렇겠죠. 네, 저희 이제 황사는 오염원이 사막하고 황토 고온 지역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네. 그걸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환경부에서도 대처 방안이 나오는 게 실내에 머무르고 예. 외부로부터 대기 유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환기를 하면 안 되고. 네, 환기하지 마라. 예. 네네. 그다음에 이제 실내 습도를 높여서 좀 미세먼지가 잘 제거되도록 해준다거나, 예. 뭐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한다거나, 예. 그다음에 뭐 부득이 외출을 해야 된다면 방기 마스크나 황사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외출을 하고, 예. 그다음에 집에 돌아와서는 깨끗이 몸을 씻거나 이런 뭐 굉장히 수동적인 대처 방법밖에 없다고 할 수 있죠. 예. 네. 아주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앞에 네, 말씀하신 네. 조금 노인이라든가 네,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또 호흡기 질환 네. 가지신 분들, 네. 임산분들 또 이렇게 네.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이승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찬란한 4월의 봄은 무엇을 타고 올까요? 봄은 쉐보레를 타고 오죠.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봄 타지 말고 쉐보레 타세요. Chevrolet, find new roads. 홈페이지 참조 4월 30일까지. 오는 4월 30일 YTN 라디오가 개국 6주년을 맞아서 기아 대책과 함께하는 특집 모금 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를 방송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의 끈을 이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특집 방송은 무엇보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되는데요. ARS 060-700-077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아동결연 상담번호 02-2085-8257번으로 문의하시면 희망 나눔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30일 오전 10시 YTN 라디오 개국 6주년 기념 특집 생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yes or no 질문은 이런 것이었죠. 새누리당의 여성 우선 공천 공정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2011번님께서는 yes라고 적어주셨네요. 당 차원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기여를 보장하는 것인데 예정보다 축소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 왈가왈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군요. 그다음에 9443님께서는요. 노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사람을 보고 공천 결정을 해야죠. 여자라고 공천을 우선시해 준다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반대 의견을 보내주셨군요. 네,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교육도시 서울 홍보대사 박상원입니다. 학생은 행복하고 스승은 존경받는 곳, 교육 소통이 원활하고 학교가 아름다운 곳,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도시 서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고민과 생각을 이해하고 학교의 담장을 낮춰 학교 안팎에서 마음껏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예소와 노 질문 드렸는데 새누리당의 여성 우선 공천 공정합니까? 라는 것이었죠. 1148번님께서는 예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여성 비율이 적어서 우대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공천 받으려고 여성분들끼리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능력 향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다음에 4880님께서는 노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여성 우선 공천은 또 다른 역차별입니다.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차별 없는 정책 검증과 인물 평가를 했을 때 공정하고 평등한 것이지요. 장애우, 여성 가리지 말고 평등하게 봤으면 좋겠네요. 라고 적어주셨군요. 네, 다른 분들도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네, 4부 들어가겠습니다.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먼저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 개별 소비세라고 해서 사치품 같은 데다 부과해오던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세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개별 소비세는 1977년에 사치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세금입니다. 네. 현재는 모피와 석유류, 골프장 입장료 등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최근 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중에서 일부 품목은 빼고 또 새로운 고가 사치품은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법을 개정한 지 오래된 데다 또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나 소비 패턴이 달라짐에 따라서 과세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었지만 2000년도에 더 이상 사치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우석 부총리,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네. 그런데 오늘 오후에 한국은행을 방문을 해서 이주열 신임 총재를 만났다는 것인데 경제수장이 이 한은 총재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신임 한은 총재를 취임 인사차 방문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인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경제수장이 통화정책을 책임진 한은 총재를 방문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에 5년 만입니다. 네. 두 사람은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과 또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임 하는 총재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일주일가량 앞둔 민감한 시점에 이렇게 만남을 가진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금리를 동결하는지 뭐 올리는지 내리는지 그 결정하는 일을 일주일 앞두고 있다. 이런 점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로군요. 알겠습니다. 네.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이 관가에 말이죠. 고위직 인사 쇄신이 시작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등의 부처에서 최근 대거 1급 간부의 사표를 받는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네. 해양수산부에서는 1급 5명이 일괄 사표를 이미 제출을 했고 네. 보건복지부도 1급 자리에 대한 인사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도 1급과 국장급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고위직 인사는 인사적 체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기업 개혁과 규제 혁신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네. 부처의 조직 분위기를 다잡는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경제부처의 인사동향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하는 유쾌한 수다 한판. 우리를 바꾸는 수다. 네, 우리를 바꾸는 수다.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꿔나가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를 바꾸는 수다. 오늘은 경제 수다를 함께 하겠는데요. 와, 얼마 전에 그 기업체 회장님, 사장님들 월급이 쫙 나왔죠. 그래서 놀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와, 그 뭐, 그렇게 나가더군요. 네, 그거 딱 처음에 딱 보시고 어떻게 느낌이 드셨나요? 예상을 했습니다, 저는. 네. 원래 이제 올해부터 이제 처음 공개를 하긴 했는데, 네. 전에도 이제, 임원 보수 총액은 공개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등기 임원이 5명인데, 지급 총액이 300억이다. 그러면 대충 그 중에 오너 일가가 있으면 그분이 더 많이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예상대로 많이들 받으셨더군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거 공개하고 하는 게 이번 처음이죠? 이번에 이제 개인별로 공개하는 건 처음입니다. 왜 느닷없이 공개하게 된 겁니까, 이거?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은 대부분 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 하에서 이 회사, 특별히 주식회사의 목적, 그건 뭐죠? 영리 추구잖아요. 예. 근데 누구의 영리 추구냐 이거죠. 이게 주주의 영리 추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주주를 대신해서 경영하는 사람들이 경영진. 예, 경영진이 이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주주 자본주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경영진이 너무 독단적으로 해서 예.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자기네들만의 이익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경영진 니네들이 얼마나 받는지 한번 보자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죠. 왜냐하면 주주면서 경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재벌 총수처럼요. 그러니까 더 독단적인 경영 또 독단적인 자기들만의 처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더 빨리 공개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법이 개정이 됐나요? 그렇죠. 자본시장법이죠. 그런데 이 주주들이 주장을 해서 아니죠. 경영진들 돈 얼마 받나 좀 보자. 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주주들이 얌전히 가만히 있었나요? 법상 없었으니까요.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야지. 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경영진들도 그러네. 자신의 월급이 연봉이 얼마인지가 다 세상에 드러나니까 네. 좀 이렇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글쎄 이걸 그래서 뭐 반기업 정서만 양산하지 이게 공개해서 무슨 실익이 있냐 위화감만 조성한다 이런 일부 주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반대하는 게 어느 언론에서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이번 공개한 거 찬성이 한 75% 되고요. 네, 더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반대가 한 15%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찬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여론은 사실 반기업 정서라고 하기보다는 반재벌 정서를 염려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기업인들 중에요. 특별히 중소기업들 하는 엔지니어 출신들 중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대기업 다니다가 나와서 자기가 어렵게 모은 종잣돈 투자해놓고 대출받아서 투자하고
그 기술까지 자기 기술까지 투자해 놓고서 이익이 안 나니까 계속해서 자기는 연봉도 못 갖고 가면서 계속 투자하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반기업 정서 이렇게 몰아칠 게 아니고요. 일부 좀 모렴치한 그 재벌 기업에 대한 정서가 좀 염려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거 뭐 공개를 할 뿐이지 이건 뭐 그 낮추라든가 조금 주라든가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주주도 몰랐던 겁니까? 예, 그렇죠. 주주들도 개인의 연봉이 얼마 받았는지는 몰랐다는 얘기죠. 모릅니다. 그럼 주주들도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겠네요? 굉장히 많이 놀라요. 소액주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야, 이게 나한테 배당은 이렇게 쥐꼬리만큼 주면서 이 경영진들은 이렇게나 많이 갖고 갔나 이렇게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거 느끼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렇겠네요. 종업원들도 사실 모릅니다. 내 연봉은 3,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회장님은 300억이나 받았나 이렇게 해서 멘붕 상태인 종업원들도 많겠죠. 아니 그 높으신 분하고 저 직원들하고 같나요? 그래도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정서상요. 은근슬쩍 한 말씀 드려봤더니 발끈하시는데. 대졸 초임 기준으로 CEO하고 대졸 초임의 연봉 격차가 어느 정도 나는 게 합리적인 것 같냐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조사도 있었어요. 심정적으로 한 12배 정도 나면 그냥 인정할 만하다. 그러니까 12배면 어떻게 3천만 원이면은 한 3억 6천만 원 이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인정할 만하다 하는데 이번에 제일 많이 받은 분이요. 700배 받았다는 거예요. 700배요? 와, 700배. 그러니까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야근은 내가 더 많이 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좀 물어보십시다. 이 연봉 얼마다라고 하는 거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 최고 경영자 등기 임원들 이런 분들의 연봉은요. 이사회에서 추인을 결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회라고 하면 자기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오너 세상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딨나? 오너 등기 임원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지급받는 거예요. 내가 얼마 가져가겠다면 끝이네. 그렇죠. 세상에. 그리고 지금 요번에 나타난 연봉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몇백억씩 받고 몇십억씩 받아서요. 사실은 그거보다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판공비라든지 접대비라든지 또 그 등기 임원으로서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따라붙는 비용까지 생각하면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인사부에 이번에 발표한 거 다 뺀 거예요? 그런 거 빼는 거죠. 순수히 받은 것만 하는 거고요. 인사부에 근무하는 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일반 직원의 경우에 만약에 연봉을 3천만 원 받으면 그 직원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한 3배 정도 총 들어간다고 해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몇십억씩 받는 분한테까지 3배씩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분들이 판공비라든지 뭐 접대비로 쓰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숫자가 연봉을 뭐 50억, 100억 이렇게 받는 분들은 자기 돈 쓸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이는 말이죠. 돈이 많아가지고 자기들 막 가져가는데 뭐 잘못했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성과가 좋아서 주주들이 다 흐뭇하게 많이 가지세요. 이런 분위기라면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적절한 기업도 많이 갖고 또 특별히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 가 있는 상태에서 300억. 100억 이상 이렇게 받은 재벌 총수들 여기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일을 열심히 한 모양이죠. 아니 근데 감옥에서 옥중 결제를 했다고 하고 정상적으로 그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했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한테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조금 전에 배당 말씀하셨는데 이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매년 배당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당을 많이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배당 조금 해줄 수 있고 많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이분들이 결정하죠. 그것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배당 얼마 해주자. 그렇습니다. 그 지금 저 대기업에는 사내 유보금이 많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배당해주고 그러면 안 먹으면 얼마든지 많이 배당해줄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문 용어로 배당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에서 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고는 비율을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OECD 국가들 주요 기업들 중에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배당은 주주들에겐 짜게 하고 경영진들은 많이 가져가고 그런 거죠. 근데 돈 본 사람이 임자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쥐고 있는 사람이 임자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주주 자본주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기업이 특별히 주식회사가 영속성을 가지고 성장하려면 이른바 이해관계자들, 영어 표현으로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는데 이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익을 적절히 배분하지 않으면 기업이 영속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 이해관계자가 누구냐면 첫 번째가 주주고요. 두 번째 종업원.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경영자,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사회. 그래서 사회공헌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한 5가지의 이해관계자들 간에 그 이익을 적절히 배분하지 않는 기업이 있으면 영속하기 힘들다는 거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주가 있고 그다음에 종업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직원들 말하는 직원이죠. 거죠. 그다음에 경영진이 있고요. 소비자가 있고 사회공헌. 특히 이제 그 사회공헌 이야기는 기부를 한다든가 사회를 위해서 뭔가 헌금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이런 것도 안 하는 기업은 혼나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혼나야 돼요. 지금 미국 자본주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그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사실 좋은 기업들이 많지만 좋은 경영진이 많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자기 재산 그렇게 많은데 반 이상 내놨죠. 그리고 그 주식 투자자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 자기 재산 85% 내놨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죠. 그 마크 주커버크라고요. 그 페이스북 창업한 사람. 이 사람도 매년 1조 원 이상씩 기부하고 있고. 아니요, 그 양반들은 자기 주머니 때 내놓는 게 뭐 취미인가요? 와, 훌륭하신 분들이네. 이런 취미는 좀 우리 재벌 총수들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최근에 자기 개인 돈 좀 이렇게 내놨다는 이들을 좀 보셨나요? 거의 못 어디 무슨 사회공헌 한다면 회사 돈 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요. 무슨 처벌받고 옳지. 그때쯤 그런 거 하더라고요. 맞아. 재판 받게 되면 얼마 사회에 좀 내놓겠다. 이래놓고 그리고 나서도 또 나중에 보면 제대로 안 한 것도 많아요. 제가 다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요. 뭐 얼마 기부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우물쭈물하고 조금 내놓고 말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은가. 기부까지는 그렇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300억 이상 받아서 그 재벌 총수 그 월급쟁이 경영진 통틀어서 1등한 사람 아시죠?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거든요. 300억 원 넘게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작년 한 해 동안 11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거든요. 근데 300억 이상 받았는데 또 벌금도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월급 받아서 벌금 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벌금 내라고 돈 준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일견 들고요. 또 이 경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한 게 이제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인데 이분은 이제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지만 재판 받을 때마다 건강이 워낙 안 좋아서 앰뷸런스에 실려와서 휠체어서 링거 꽂고 이렇게 재판 받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형사처벌이 이제 면하게 됐습니다만은 원래는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331억 원을 받았어요. 근데 자진해서 조금 미안하다 그래서 200억 원을 자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131억을 받아서 사실은 3위가 됐는데 반납한 걸 보니까 연봉은 반납하고 보너스를 받았거든요. 근데 연봉은 반납하고 보너스는 받는다? 그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심한 경우 같은데 작년에 왜 동양그룹 사태해가지고 우리 잃었던 현재현 회장이라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바로 그 피해를 줬던 그 계열사에서 또 연봉을 받았어요. 동양증권 같은 데서만 하더라도 7억 원 이상 받았거든요. 또 동양네트워크스라고 바로 문제가 됐던 회사에서 12억 5천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태 이전에 받았다 또 결정된 거였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 이거 반납해야죠. 그러니까 사업 못 하시죠. 저요? 앞으로 무슨 생각이면 저 사업 안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삼성그룹은 이번에 어땠어요? 삼성그룹은 이번 그 공개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잘한 그룹이에요. 언론 그 홍보 이런 거 굉장히 성공한 그룹인데. 언론 홍보를 잘했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그 비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연봉 공개 대상도 아닌데 그룹에서 알려져 있기는 연봉을 하나도 안 받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들 딸이죠. 이재용 부회장하고 이부진 사장, 이서연 사장 이렇게 3명의 이제 아들 딸 중에서도
등기 임원은 신라호텔의 이부진 사장만 있는데 한 30억 원 정도 받았고요. 네. 이재용 부회장하고 이서연 사장은 비등기라서 네.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그 월급쟁이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으로서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쭉 줄을 세워보니까 다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출신들이에요. 네. 삼성전자의 신종균 사장 같은 경우가 이제 60억 이상 받았는데 네. 이분이 이제 최근에 언론에 공개된 게 뭡니까? 전문대학교 나와서 광운공대인가요? 거기 편입했고 또 중소기업 다니다가 삼성에 스카웃돼서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네. 홍보가 됐고 네. 또 윤부근 사장도 50억 원대를 받았는데 네. 울릉도 출신인데 고등학교만 5년 다닌 인간승리의 주역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연봉 공개에서 보니까 다른 그룹보다 네. 야 이게 일반 열심히 하면 나도 삼성 가서 성공하면 이 정도 받을 수 있네. 이런 그 여론 이런 것들 좀 생겨서 일단은 여론전에서는 상당히 좋아졌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면에 보면 이재용, 예. 이서연 사장 같은 경우,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비등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얼마 받았는지 공개 안 됐어요? 모르는 거예요. 아. 예. 비등기 임원도 연봉을 받긴 받나요? 받죠. 받아요? 예. 그 감투를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얼마인지 공개를 안 한다. 공개 안 한다. 이거 공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도요.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연봉 순으로 해서 5명을 공개해요. 근데 네. 이제 이게 등기냐 비등기냐를 가리지 않고 연봉 많이 받은 순서 5명을 5명으로 잘라서 예. 공개하는군요. 예. 또 그런 오너이면서 비등기인데 내가 제일 많이 받았다. 네. 그래도 공개해야 된다. 외국의 사례를 뭐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플 같은 예를 많이 드는데요. 네. 애플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스티브 잡스가 죽었습니다마는 연봉 안 받았죠. 100원. 예. 아니죠. 1달러. 예. 1달러. 예. 저커버크도 연봉 안 받고 있어요, 거의. 그리고 이제. 스톡 옵션은 받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보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팀 쿡 CEO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의 신종균 사장보다 연봉이 적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보너스로 주식, 스탁 옵션이라든지 그란트라고 하는데 주식을 직접 그냥 스탁 옵션 말고 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영자에서 주가 오르면 그걸로 너 보너스 해라 이런 걸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영진들도 그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스탁 옵션 열심히 해라. 그래서 주주한테 주가 상승으로 해서 주주의 이익을 많이 줬으면 너도 그 같이 이익을 향유해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또 이 공개가 맞냐 안 맞냐 또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냐 이런 것들도요. 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재벌 총수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경영도 하고 또 총수로서 그 주요 주주로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엄격하게 경영진의 연봉이라든지 경영진이 가져가는 보수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계속 이제 우리가 재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재벌이라는 말도 정말 후진국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그래서 뭐 기업 집단 뭐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법에는.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사실상의 재벌은 존재한다는 거죠. 이 족벌과 같은 재벌이. 예, 주요한 영어 사전에도요. 외국에서 나온 영어 사전에 재벌이라는 게 그 일반 명사로 등록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워낙 오래된 그 어떤 그 회사의 시스템, 회사의 종류이기 때문에 뭐 재벌이라고 하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기업 집단 이런 것보다 그냥 써도 될 것 같고요. 네. 단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과연 21세기 이런 식의 기업 집단 형태. 예, 이게 효율적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이게 개인 위주의 무슨 세습 위주의 이런 경제 형태가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편의점부터 뭐 중화학, 철강이, 금융업까지 다 해서 문어발 이거 다 성공시킨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네. 재벌 오너 일가는 유전자가 너무 특별해서 3대 4대 가도 계속 훌륭한 사람만 나올 가능성이 있겠냐 네. 이런 문제 제기들을 하는 거죠. 유전자 연구를 해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우리를 바꾸는 수다. 오늘 경제수다 시간이었는데요. 세상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수다. 네, 우리들 수다. 오늘 경제수다였습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예스1호 질문은 새누리당의 여성 우선 공천 공정합니까? 였는데요.
네, 이거 정확한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예스 5와 노의 비율은 2대 8로 나타나는데요.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네요. 휴대전화 뒷자리 6366번님, 6366번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4월 2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박봉선, 이한님, 네, 그리고 작가 황순명, 강혜연, 진행의 강지훈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